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음 및 촬영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음향시설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ETF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잖아요. 실전 매매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말고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글로벌 ETF를 한번 매수를 해볼게요. ETF를 매매하기에 앞서 우선 어떤 ETF에 투자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번에 소개했던 ETF.com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선택하는 ETF는 예시로 매수하는 절차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ETF 투자하는 과정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com 첫 화면에서 ETF 툴스 앤 데이터에서 ETF 스크리너 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ETF 필터스에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에쿼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에서 리전 부분에서 노스 아메리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ETF.com에서 ETF를 직접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거기서는 사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네. 이제 어떤 종류의 ETF를 선택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 네. 아무래도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실 때는 이 ETF.com을 참고를 하셔서 이 ETF를 사고 싶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후에 이제 증권사 앱에 가서 이렇게 그렇죠. 예,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필터스에서 선택을 했다면 이제 이 ETF들의 과거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할 때는 ETF 리스트가 나와 있는 항목 이름 바로 위에 보면은 퍼포먼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과거 수익률이 나옵니다. 지난 한 달간, 3개월간, 올해, 과거 1년부터 10년까지의 수익률이 나와요. 과거 수익률은 참고사항으로만 사실 보시면 됩니다. 과거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 수익률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ETF의 리스크를 보면은 애널리시스가 있어요. 이 애널리시스는 ETF에 대한 평가를 나타냅니다. 애널리시스에서 그레이드는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즈가 에피션시와 트레이더빌리티 등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긴 것을 나타냅니다. 에피션시는 거래 비용, 추적, 리스크 등을 고려한 점수이고요. 트레이더빌리티는 유동성을 고려한 점수예요. 여기서 저는 뱅가드 S&P 500 ETF를 선택해 볼게요. 티커를 클릭해서 세부 정보를 보면 뱅가드 S&P 500 ETF와 관련된 ETF 다른 종류들도 볼 수가 있고 해당 ETF에 대한 분석 내용, 운용 기관, ETF가 만들어진 시기, 운용 보수 비율, 추종 지수 등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ETF의 변동폭과 NAV인 순자산 가치, 추종 지수 변동폭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킹 디퍼런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추적 차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ETF를 선택할 때 추적 오차를 확인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ETF.com에는 추적 오차 대신 이 추적 차이를 공개를 합니다. 차이점은 추적 오차는 ETF와 지수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그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 차이의 변동성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지수고요. 추적 오차가 클수록 ETF가 기초 지수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추적 차이는 ETF의 NAV 수익률과 기초지수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NAV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 자산의 가치에서 부가 비용을 제외한 수치예요. 즉 추적 차이는 총 비용 비율에 포함된 비용 외에도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인한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을 제외한 수익률과 추종 지수의 수익률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ETF에서는 추적 차이나 추적 오차 둘 다 적은 것이 좋죠. 지수를 가장 잘 추종하고 수익률을 유사하게 따라간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굳이 추적 오차와 추적 차이 지표도 비교를 해야 한다면 ETF 수익률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추적 오차가
그리고 총 수익 측면에서는 추적 차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운용 자산 규모, Asset Under Management와 거래량, 볼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tf.com에서 ETF 선택하는 설명을 좀 많이 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TF 필터스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어떤 지수를 추종할지 또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고 일단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하고 싶다면 트레이딩 데이터에서 운용 자산 규모인 AUM과 볼륨을 높은 단위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익스펜스 레이시오는 운용 보수 비율이니까 가장 낮은 단위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슈어나 브랜드에서 이제 유명한 많이 들어본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죠. etf.com이 너무 어려우시면 etf.com에서 필터를 통해 관심 있는 ETF 몇 개를 확인을 하고 한글 지원이 되는 investing.com에서 티커로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F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글로벌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하려는 국가의 화폐로 투자를 하는 방법과 또 원화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할 테니 달러로 투자하는 방법과 원화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증권사에 따라서는 원화로 해외 주식 투자를 지원하는 곳이 있고 또 아닌 곳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KB증권을 통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KB증권에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가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원화를 증거금으로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주문 시점에 확정된 실시간 환율로 결제 대금이 산정되고 이때 환전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야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문 시점에는 당일 종가 환율로 계산이 되고 다음날 오전 8시 45분경 실시간 매매 환율로 재정산되어 원화 결제 대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환율을 신경 쓰는 것이 번거로워서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증권사 앱에서 해외 주식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거래 신청을 또 별도로 하셔야 돼요. 특별한 건 없고 고객 정보 제공 동의서와 투자 위험 동의서 그리고 거래 위험 고지 확인서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달러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환전을 신청해서 달러 증거금을 증권 계좌에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주문하기로 들어가 볼게요. 미국 증시가 오픈되기 전에는 예약 주문이 가능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려는 뱅가드 S&P 500 ETF의 매매 단위는 한 주고요. 저는 딱 한 주만 살 거라서 한 주를 지정가로 이제 신청을 하고 예약 매수를 누릅니다. 그러면 매수 주문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미국 증권 시장이 오픈이 되면 매수 거래가 이제 체결이 되겠죠. 어떤 ETF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만 투자하는 방법은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